오늘도 영하 8, 9도를 내려간 아주 쌀쌀한 날씨인데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에는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아주 큰 규모로 서로 맞대결을 벌일 그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가 맞붙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그 이유를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처리된 탄핵, 정말로 무리한 졸속 탄핵이었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탄핵안이 처리되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먼저 저는 탄핵 기각을 확신합니다. 이 재판은 비이성적인 마녀 재판이요, 여론 재판입니다. 맨날 왜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우리는? 야당 의원들은 뭐 총동원령 내려가지고 뭐 다 몰려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이래서, 뭐 저래서 안 돼, 뭐 거기 나가는 사람 따로 있고, 점잖게 뭐 의회에서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상현 의원, 김진태 의원 내일 다 나온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고 적지 않은 수의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말이에요. 눈치 보다가요. 처음에 지금 그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제 뭐 김진태 의원 정도가 이제 제일 먼저 참여했다. 이게 좀 새가 붙고 뭐 황교안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좀 뭐라 할까요? 편승해서 정치적으로 좀 재미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뭐 이제 대선 출마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저 윤상현 의원 얘기한 것 중에 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 하나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겁니까? 본인이 뭐 미국에 10년이나 유학하고 뭐 교수하고 10년이나 있어서 잘 아는데 닉슨이 탄핵당할 때 말이에요. 그 2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얘기가. 그 워터게이트가 어디서 시작돼요? 민주당 그 본부. 도청 시도 사건이죠. BNC라고 하는 민주당 우리로 얘기하면 중앙당사. 거기를 한밤에 도둑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 도둑이 아니라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도청기 나왔죠. 네. 그런데 계속 이걸 부정하고 뭐 거짓말로 뭐 하다가 하나씩 이 의혹이 해명이 돼서 딥스롯이 나오고. 예. 그래서 나중에 무슨 조작하려는 백악관 내부 테이프까지 나와서 그걸 또 이제 특별검사 자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밤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닉슨이 사임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총 기간이 2년.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최순실이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고요. 국정농단. 네. 이건 몇 년 전부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저거를 그 기간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 공부 다시 하고 저런 얘기 해야죠. 예. 네. 그렇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 태극기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친박계가 이렇게 몸을 사리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눈도 날리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많이 나오시게 됐는가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태극기는 뭐 내일도 집회가 있지만 3월 1일 날 3일절에는 한 100만 나올 거다 이러고 있어요. 네, 좀 대통령의 저런 앞뒤가 뒤바뀐 국민들 앞에서 2번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의 거취를 국회가 결정하는데 맡기겠다고 했다는 내용은 오감도 없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점차 본인의 무죄를 특검과 헌재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규제 TV를 통해서 4대 세력이 개혁과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뭔가 오래된 기획이라고까지 적과장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좀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방어할 국민의 민심과 무관하게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양비론적 시각 태극기도 촛불도 이제 시위를 자제하고 헌법재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치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파기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탄핵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 옹호하는 사람들과 같은 반열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양비론적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 사태의 본질은 진보 대 보수 대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파기했고,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특검과 헌재를 통해서 사실에 소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미 국회와 언론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헌재 판결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치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공평하게 취급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지양돼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이미 여론적으로 확인되었고 의원들도 여러 차례 확인했던 탄핵 찬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헌재 판결만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극기 세력이 자중하고 대통령을 생각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마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요, 갤럽 조사로 2%포인트가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세론의 1위는 29%인데 저게 이제 좀 3%포인트 정도 내린 거고, 안희정 후보는 9%포인트가 올랐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오른 것과 함께요,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13으로 저게 뒤로 쭉 밀렸다가 어쨌든 미미하나마 2등이 됐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촛불에 맞서는 태극기 그리고 친박계의 생각을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요, 야당 성향,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집할 만큼 상당히 결집이 됐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친박 있잖아요. 네. 친박 유권자들,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고 따라서 기각돼야 된다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이 친박들도 결집될 만큼 좀 결집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 대략 한 80%, 그 탄핵 기각돼야 된다가 약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15로 봤을 때 새누리당 지지율이 13%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미 그쪽으로 상당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이 반응 아주 좀 강경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의 명운을 촛불을 들고 밝히는 그런 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자, 내일 촛불 집회도 야당이 상당히 거당적으로 좀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좀 밝혀져 있죠? 지금 야당은 원래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어떤 탄핵 선거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연기 거의 되는 걸로 굳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굉장히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태극기와 관련된 또 뭐 토론회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 보수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탄핵을 주도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탄핵을 헌법재판소에 맡겨뒀을 때 이게 정말 결과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에 대해서 물론 인용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요즘 뭐 괴담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탄핵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대선 정국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사실은 또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도에서 일단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촛불 집회 참석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태극기와 관련된 친박 단체들의 어떤 결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나 진보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촛불 집회가 엄청 커져서 거기에 대한 맞불 집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어떤 내용 자체를 보면 막 대등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여론을 좀 규합을 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촛불과 이제 태극기가 열리는데요. 이쪽 뭐 참여
자 숫자 뭐 규모 이런 거 가지고 또 옥신각신 할 텐데 네네. 저는요 이게 대세에 지장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몇 달 전에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 브라질 디우마 후세프 대통령. 디우마 후세프 네. 대통령이요. 근데 그때도 브라질 보면요. 그 장외에서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엄청났죠. 거의 그 동일한 규모,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열리는데 네. 사실상 압도적으로 이게 탄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하면 80대 15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탄핵 찬반이. 근데 그 장외에서 펼쳐지는 게 비슷비슷하다 해서 그게 뭐 80대 15 구도에 대세에 영향을 줄 그 정도는 못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